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취재 편의점 우리 장유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네. 사랑입니다. 예. 네. 취재 편의점 많이들 응원해 예. 주십시오. 요즘 아유, 동시간대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대한뉴스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너무 잘 나가요. 예. 대한뉴스를 좀 제가 가서 망가뜨리고 오겠습니다. 아, 예. 훌륭하십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김영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세 분과 함께 수요일 뉴스 라이브 하는데 방송 직전에 보니까 권성동 의원 결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군요. 5년 하지. 아쉽네. 제가 5년 예측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못 봤는데.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로부터 1억 수수했다라는 의혹, 이 내용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 이게 구형 4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형을 크게 의미 둘 건 없는데 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권성동이 재판 과정에서 많이 좀 인정한 게 좀 있는 게 아니냐. 4년 구형. 뭐 4년 구형해도 뭐 나쁘지 않고 예. 결론이야 뭐 판사가 완전 구속되는 거 아니니까 약간은 좀 검찰 수사에 뭔가 그래도 좀 도움될 만한 게 있었지 않아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그러니까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도 나온 내용 말고 예. 무언가를 좀 진술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게 아니고는 저렇게 검찰 특성상 낮출 리는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요? 10년 해버리죠 그냥 깔끔하게. 구형이니까 예, 지금 구형이니까. 김영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징역형이니까요. 사실은 그 향후 다시 선거를 나올 수 없는 그 효과가 더 중요한 거고. 그렇죠. 예. 뭐이 단일 범죄 가지고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구형이 4년이면 4년형이 다 나올 확률은 많지 않거든요. 보통 뭐 이게 반 예, 정도 본다면 예, 이게 특검법이랑 또 다른 거라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징역형이 나올 상황이라면 구형의 숫자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고가 지금 구형 4년이니까 네. 뭐 한 절반 잡고 징역 2년 나온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올 집행유예 확률이 나오죠. 높죠. 집행유예가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래도 권성동이-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집행유예 예. 끝나요. 예, 예. 근데 권성동이 지금 뭐 자백했거나 이런 보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재판 예. 과정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집행유예 나오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형이 나오더라도 2년 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권성동 개인의 정치적 미래도 있지만 통일교가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라는 부분의 일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대선 전국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이제 줄을 대려고 했던 통일교 측의 로비라고 본다면 네. 지금 뭐 민주당 그 전재수 의원 전 장관 그리고 뭐 임종성 그리고 미래통합당이죠 김규환 전 의원들 관련해서는 피의자로 지금 아예 적시가 돼 있는 입건이 상황이니까 됐습니다. 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권성동 건은 너무나 확고해요. 증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은 100%가 차원음수죠. 아니고요. 120% 있어요. 지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증거를 예. 주기 전에 기록하고 주고 나서 기록하고 받은 것도 걸리고 뭐 온갖 예.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무죄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통일교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권성동하고 관련성이 좀 있긴 있는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사실은 접견 갔다 권성동을 만났어요. 인사를 했긴 했어요. 예. 서로 알아는 보니까 그렇죠.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잘 빠졌더라고 살이. 잘 빠진 건 뭐예요? 건강해 보입니까? 건강해 보인다. 윤석열하고는 좀 달라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징역살이를 예. 잘 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 그 자리에 가니까 앞에는 권성동 네. 그리고 김만배도 있었고요. 임성근도 있었고요. 아, 뉴스에 나오는 사람 다 있었네요. 거기가 그냥 그 줄에 다 쭉 서 있어가 나도 저는 이제 약간 일반 범죄인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 김만배 씨하고도 인사했고 좀 대충은 뭐 아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권성동이 좀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은 저는 느꼈거든요. 아, 그때도 그래요? 통일교와 관계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통일교가 이게 쫙 퍼지면 권성동 입장에서는 물타기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예, 예.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좀 있죠. 예. 그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하자고 오늘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네. 같이 연대해서 이 그림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물타기와 그 판뒤집기 뭐 이런 형식으로 통일교 특검을 계속 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상황이 변경돼야 예. 본인들에게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거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금석이 되면 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
이 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가 어떤 위법한 행위들을 했는가에 따라서 종교 단체 자체에 대한 어떤 징계나 처벌도 가능하겠다.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그 검찰에서 이 종교재단 해산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고 그 재판 진행 중에 법원에서도 해산 명령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일본 케이스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사실 종교가 뭐 무슨 종교 할 것 없이 정치의 어떤 형태로 개입한다든지 좀 심할 정도의 로비, 이 로비라는 게 뭐 로비로 끝나면 좋겠는데 뭐 부정 청탁, 그 이후에 대가성 같은 게 있으면 뇌물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뭐 뉴스에서 못 보더라도 뭐 실생활하면서 겪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또 정리가 될까? 사실 국회에서도 우리가 종교법인법 같은 것도 일본처럼 만들 필요도 있는 것이고 종교인 납세 문제도 사실은 끊임없이 이 종교인들의 로비 때문에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나마 한 게 이제 근로소득세 정도만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여러 가지 종교 관련해서 좀 점검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일교는 그 탁지일 교수라고 있어요. 월간 현대 종교 그 이사장님이신데 종교에서 또 유명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 엄청나게 세게 사람.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 아버님도 사실은 그렇죠, 사이비 유명하신 종교 분이에요. 연구하시다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어찌됐든 그분도 무슨 얘기냐면 통일교는 일단 뭐 짜치게 로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뭐 20-30명 명단이 돌아다니고 한다는 거고 민주당 안에 제가 통일교 특검 왜 반대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속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낚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정치인들은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 뭐 사진 찍어주세요 뭐 하세요 해서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데 통일교 교당에 자기 사진이 걸려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뭐 누구 이름으로 내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후원금이 통일교 후원금이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이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일파만파 그리고 전부 다 얘기를 안 하고 쉬쉬하는데 견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괜히 이거 잘못 받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곤란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런 얘기 들으면 요새 왜 그 관행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행으로 펼쳐졌던 일들을 그냥 쓱쓱 넘기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그렇죠. 골마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실제 그런 얘기할 정도라면 본인들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낚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낚일 일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뭐 전재수 의원 뭐 3명을 접촉했다는 거잖아요. 친문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전재수 장관이고 하나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고 이제 또 한 명이 있는데 김경수 위원장은 안 갔다는 거고 전재수 의원은 갔다는 거니까 뭐 거기만 보더라도 편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그 정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그 교회라든지 네, 사랑교회. 종교라는 이름을 달고 정치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국민의힘 뭐 내부 경선 과정에서 뭐 집단적으로 아니, 입당을 통일교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이런 내용들까지 다 들여다 본다면 그런 위법적인 한 행위를 한 그런 종교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고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뉴스들 좀 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뭐 난 계획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러면서 되게 크게 싸웠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게 특검 측의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JTBC 보도를 보면 이 발언을 했던 시점이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그렇죠. 구속 취소됐어요. 구속 취소돼서 나온 이후에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근데 이거가 조금 팩트가 그러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내란 특검 팀의 고위 관계자하고 최근에 식사한 한 기자하고 만났는데 이게 한 달이 건너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이라는 건데요. 언제냐면 그렇다면 12월 3일 그 즈음에 아니 12월 4일 그 비상계엄 해제가 됐잖아요. 새벽 1시 01분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날짜는 12월 4일이지 구속 취소가 된 3월 7일. 그 이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팀에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12월 4일. 예,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했다. 아니요, 날짜를 얘기를 분명하게 12월 4일 몇 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직후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 뉴스는 난 김건희가 화를 낸 게 뭔 의미가 있나. 그들이 뭐 부부싸움을 했건 말았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타이밍에 따라서 JTBC 보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타이밍에 따라서는 이 발언이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지고 그렇죠. 받아들여지는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 워딩 중에 내 계획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은 뭐였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에서 사실 마지막으로 좀 찾아내고 싶었던 게 김건희의 연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12월 4일 날 만약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일단 최소한 그 당시에 연루가 안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다만 JTBC 보도 때만 그 구속 취소 이유라 그러면 또 달리 평가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김건희가 연루가 안 됐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2022년 11월 정도부터 비상대권 운운하면서 네. 했고 그렇다면 최소한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딱 시점에서 차이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바는 있는데 이걸 갖고 막 굳이 김건희가 연루 안 됐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오늘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내란 특검에서 이걸 발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발표를 하면서 김건희에게 마치 그 계엄, 비상계엄과 내란에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뭔가 정리가 되어 버리게끔 하는 효과가 발생해 버렸다.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그 지금 보면 김건희도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무혐의 종결 처리해줬고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2차례 영장을 쳤지만 기각당하고 3번은 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심지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천대엽 행정처장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쭉 보면 조은석 특검 역시도 검찰주의자였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호한다기보다는 김건희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수사를 하다 보면 검찰의 핵심들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검찰의 핵심들을 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결국 어떤 한계를 느낀 건 예, 아니냐. 팔이 안으로 굽은 걸로 보인다. 예, 저는 물론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판단하고 6개월 동안 고생했지만 예. 결론을 놓고 보면 이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재밌는 일이 오늘 명태균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국내 최고의 윤석열 김건희 전문가인데 자기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몰랐을까? 내일 취재 편의점에 와서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달라고. 아, 출연합니까? 네, 출연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와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김건희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취재해서 다음 주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명태균 씨가 내일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답니다. 요거 살짝 예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관련해서는 이후 상황들 그리고 특검 내란 특검 수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김건희 특검은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이 특검 수사가 만료가 되더라도 뭐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관련된 내용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원들이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는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21g 관련해 가지고도 무허가 업체가 관제 공사에 특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공사했다. 이 얘기. 그리고 21g의 뭐 대표 부인이라는 사람은 뭐 샤넬백 바꿀 때 옆에도 있었다. 돈을 대신 내줬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김호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토부 차관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관저를 담당하는 비서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21g 누가 소개했냐라는 질문을 국회 나와서 받았을 때 그때 이상한 어떤 기억 상실 증상을 보였었잖아요. 맞아. 기억 안 난다라고 했는데 그럼 김건희한테 추천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 반은 기억하고 또 어떤 부분은 기억을 못하고 이랬던 바로 그 인물 구속영장 청구가 됐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건 참 일단은 이정재 판사 이른바 수원 3인방 중 그러네요. 한 명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는 아니고요. 죄송해요. 혼나야 돼. 이런 건 혼나야 돼. 이런 건 안 돼. 뗐지. 안 돼. 근데 제 예감이 똑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잡범에 해당하진 네. 않지만 관계 없는 사람은 다 구속시켜요. 이거 뭐 예. 이런 논리였으면 얘는 또 왜 구속시켰을까요? 앞에 논 박성재나 뭐 한덕수나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제가 딱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주 강력한 둘이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김건희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 못합니다. 했는데 그리고 또 아예 약한 애들은 또 구속을 다 시켜요. 그래. 그러니까 중간에 걸릴만하고 또 검찰이나 이쪽으로 갈만한 사람 중간 단위는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이게 얘기하기 전에 판사의 영장 발부라든지 기각 이 부분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얘는 또 왜 구속시켰어요? 아니, 편 아니에요 제가. 예. 제가 이 변호사도 아니고요.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뭐 좀 납득 안 돼요. 뭐 다툼의 여지라든지 위법성을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기각시키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대통령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되고 초반부터 김호진이라는 이름은 기자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관리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측근 중에 측근이다. 예. 그리고 김 여사 라인으로 가는, 그러니까 김 라인으로 가는 거점에 김호진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눈에 잘 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소위 여의도 정치권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꽤 유명한 핵심, 김건희의 핵심 라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예. 그럼에도 이제 구속은 되게 잘 그쵸. 됐다. 구속이 되는 게 뭔 의미가 있냐면 이쪽으로 수사가 쫙 이 김호진이라는 사람이 줏대가 있더라도 구속이 되잖아요. 예.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실제 특검에서는 그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21g 누가 추천했냐라고 했을 때 기억 안 난다 그랬던 내용들과 달리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윗선에서 네, 네, 21g을 강력 추천했다. 이 부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호진의 윗선 뭐 바로 상상이 그렇죠.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씨죠. 예. 예. 윤씨인가요? 그러니까 이 구속된 상태로 또 무언가 수사를 받거나 이렇게 또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요 파트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좀 21g 관련해서는 예. 예. 그런 어떤 네.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근데 관저 의혹보다 지금 사실은 양평고속도로나 그러니까 예, 이걸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근데 또 기각된다니까 한번 봐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 영원이론금도 기각됩니다. 한번 봐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디 힘 있는 우리 사람들은 다 박지훈 봐주는 변호사가 거 아니야. 틀리게 바래요. 아니 좀 힘 있거나 어디 좀갈 거는 다 끊어버리고. 아. 이거 뭐 잡범 비슷하니 뭐 뭔데 이거 김호진 뭔데? 시기 주고 이거 뭡니까? 예. 발음 잘 해주세요. 김오진입니다. 김호진이 예. 뭔데 이게 뭔데 이 사람? 김어준 아닙니다. 김호준 아니에요. 큰일 소리. 보증으로 막 잘못하는. 자, 이 내용 김호진 전 차관 그 한동안은 그 인천 그러니까 공항공사 사장 자리도 막 이름이 거론됐었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세, 핵심 실세죠. 측근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됐던 사람인데 구속이 됐다. 그럼 구속 상태에서 뭔가 더 나올 수 있을까 좀 볼 필요가 있겠고